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을 담당하게 된 홍태훈입니다. 자, KBS 언제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이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최경순 교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 그리고 또 난독증과 또 다문화 가정에서 과연 어떻게 또 아이들의 언어 교육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언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또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언어 상담, 언어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상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최경순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지대학교 최경순입니다. 네, 오늘 생모 처음이시죠? 네. 네, 많이 긴장하셨는데. 좀 떨립니다. 예, 뭐 오늘 편안하게 정말 좋은 정보, 또 좋은 상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KBS 언제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11시 5분부터 11시 40분까지 35분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764-6336번. 오늘 이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 치료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분명히 또 나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 발달. 우리 아이가 늦은 건 아닌가?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이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 질문 또 언어와 관련된 상담 오늘도 가능하니까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또 언어 상담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이 난독증과 관련해서 먼저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네요. 난독이라 하면은 글이 이제 못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는 좀 뭔가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머리가 나빠서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뇌신경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여쭤봐야 되는데 벌써 전화가 왔네요. 정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764-6335번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저는 뇌변변이급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인데요. 한글 읽기는 아니지만 언어 발달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가 언어 치료와 놀이 치료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 어떻게 언어 지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발성 연습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선생님. 네. 우선 뇌병변 1급이시면 아마도 운동성에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좀 많을 텐데요. 우선은 네. 집에서 언어 지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장 드라마틱하게 진전된다는 기대를 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에 구강 훈련이나 그리고 말소리 말하기 훈련들, 호흡 훈련들을 지속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언어 치료시나 교육기관에서 지도를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분명하게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고, 시범과 동시에 아이한테 말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관을 움직이거든요. 말소리 기관들. 뭐 입술이나 혀나 이런 부분 움직일 때, 이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각적 단서들을 함께 제공하는 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인명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어디에 정확하게 혀를 갖다 대야 된다거나, 이런 걸 조음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촉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거울을 갖다 준다거나 이러면서 내가 혀를 정확하게 어디에 대고 있는지, 그리고 말소리를 정확하게
배에 힘을 주고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촉각적 단서와 그리고 시각적 단서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연습해 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훈련을 했을 때 진전을 보이거나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피드백이나 강화를 같이 제공해 주는 게 아이의 동기부여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네네. 발음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들은 우리 아이가 얼만큼 호흡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발성이 커지는지,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쓰는 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아주 네네. 가벼운 뭐 탁구공 같은 거 불기, 그리고 휴지 네네.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입에 갖다 대면 두꺼운 종이보다는 후 불 때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예, 예. 호흡이 얼마큼 길어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단서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치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촉각적인 단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좀 이 관련된 이 추가 질문을 제 그 교수님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또 이제 계속해서 전화 끊고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뇌변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아동들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언어 활동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죠. 네, 뭐 사실은 뇌병변이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제 뇌손상이 크게 오면 그 영역이 언어와 관련돼 있다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게 운동성에 많이 제약이 있어서 네. 조음기관 쪽에 이런 부분들이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되면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오늘 또 주제로 왜 이제 모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화 상담이 또 왔습니다. 네.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중에서요. 764-6335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남자아이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통으로 가르치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음이랑 모음이랑 가르치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예. 네.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모두 다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한글을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자모음을 이제 이걸 파닉스 교수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글자와 소리 관계를 정확하게 익히는 자모음 단으로 익히는 게 더 확실히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통문자 교수법이 무조건 나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문자 교수법이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놀잇감 중에 하나가 그림카드. 앞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뒤에 네네네. 코끼리라고 써여 있는 거. 이런 그림카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통문자들은 처음 한글을 깨치기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어올 수 있을 때 시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거의 대부분 공룡에 빠지는 시기가 있을 텐데 네. 내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 뒤에 글자를 붙여놓으면 그 글자가 뭔지 모르지만 외우게 되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차 문자에 이제 그 흥미를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문자 이제 그림 카드 뒤에 글씨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옆에 이름을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글자에 노출하는 것들을 도움이 되는 형태는 통문자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통문자를 통해서 호기심을 조금 더 익혀주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코끼리의 리자랑 똑같은 글자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좀 변별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모음으로 익히는 단계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네. 아주 어린 시기에는 통문자로 시작을 해서
통문자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지금 이렇게 좀 세부적인 지금 글자 순으로 가자. 좀 이게 맞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이에 따라서 자문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기 또 어떤 때문에 경우입니까? 그거는 일단 아이의 통문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맞아요. 쪽으로만 쓰고 네.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자음 모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통문자는 호기심 유발하는 형태로 쓰지 그걸로 무조건 교육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단계에서 통문자를 쓰시고 동시에 이제 자모음을 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글자와 소리를 연결짓는 것들 그리고 글자 각각의 자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를 익혀주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네,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네. 아니 저희가 남자애랑 여자애랑 발달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떤 여자애는 되게 말이 빠른 아이들이 있고 남자애는 좀 맞아, 많이 느리죠. 예. 늦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네,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은 여자 아이들이 조금 언어 표현력이 좀 더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긴 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연구에서 그렇게 밝혀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말 빠르기 이제 말의 진전동도는 남녀애보다는 개개인적인 특성들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태어나면서부터 한 3세, 만 3세 정도까지는 개인차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냥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에서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우리 아이가 타인과 상호작용의 의사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눈맞춤이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표시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주목하고 반응해 줄 수 있고 이런 상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함께 놀이하고 이야기하고 그 의사소통을 하는 걸 즐겨 하느냐.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언어 표현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괜찮아요. 세 가지 네. 준비하셨군요. 지금. 네. 아니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들 말들이 틀려서 한글을 다 깨우치고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애들이 너무 많이 알고 가면 재미없어 해서 오히려 더 흥미를 잃는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줘야 어머니들의 될지 영원한 몰라서. 또 숙제입니다. 딜레마. 네, 예. 맞아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얘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1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글 깨치기 교육 그 과정을 마치며 한글을 깨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깨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조사에 좀 따르면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들어가는 아이도 반에 한 2-3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글을 읽는다 읽지 못하는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는 깨치고 가는 게 아이가 학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학교에서는 문자로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읽는데 내가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아이들한테는 약간 자신감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깨치는 것보다는 적어도 받침이 없는 글자, 예를 들자면 뭐 오리, 사자, 오이 이런 글자들은 읽을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좀 깨치고 처음 1학년을 들어가면 보다 좀 자신감 있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의 적정성 차원보다도 네. 좀 아이들의 자신감의 문제,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의 학교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또 학교라는 큰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고민
고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이가 한글을 깨치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호기심을 놓치지 않도록 흥미를 가지면서 한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이가 글을 다 알고 가면 이미 다 알고 가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주변 분들이 좀 계신데요. 사실은 글을 읽는다는 것들은 아이의 세계를 더 넓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화책을 읽거나 이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제 노파심이 좀 생기신다면 오히려 잘 읽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글이나 인쇄물을 좀 많이 노출시켜주는 기회를 주신다면 훨씬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정말 지금 상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한적적으로 세 가지나 질문하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이 한글을 어느 정도 깨우치고 가느냐 이거 어머님들 정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아까 반에 2-3명 정도가 글을 못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글을 읽고 들어간다는 것이겠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자신감 차원이라든지 또 학교 적응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정말 가장 정확한 언어 습득의 어떤 그 발달 시기를 떠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글을 못 읽는 아동이 모두 다 자신감이 결여되냐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조금 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겠죠. 네. 특히나 요즘엔 코로나 시대라서 원격 수업이 좀 더 늘어나면서 이런 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아이 학생들을 글을 가르치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시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예민하게 알겠습니다.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원고도 있지만은 네. 이 원고를 다 읽을 정도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정도, 네. 반장, 뭐 선생님, 뭐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깨칠 수 있거든요. 도시락, 급식, 뭐 정말 네. 이거 필요한 거 네, 그런 정도만 맞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화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764국에 6335번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지금 제가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하나는 저희 어린이집에 유아 부모님께서 농아이신데요. 네. 거기에 다문화여가지고 유아가 5살인데 언어 발달이 늦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입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저희 6살이랑 5살 자매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말을 할 때 혀를 짧은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말이 빠르게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을 하면 목을 누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연락드렸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가 다문화 가정이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농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을 요즘 마스크를 써서 읽을 수도 맞아요. 없고. 네. 우선은 좀 속상하게도 농아이신 농아 가정의 건청 아동 그리고 다문화 이렇기 때문에 언어 자극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안 좋네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짐작하기에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번 코로나 시기가 이제 아동이 언어를 발달시키는 시기에서 볼 때 입모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입술이 보여지는 뭐 리뷰 마스크라든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질문의 내용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비단 입모양을 보여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체가 농아 가정이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양질의 언어 자극을 충분히 받기에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린이집에서 우선 이 아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언어적인 자극들을 많이 주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입모양을 보여주는 것보다. 뭐 입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립뷰 마스커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아이가 선생님이나 아니 주변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이 눈 맞춤이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을 맞추고 아이 수준의 적절한 어휘와 그리고 짧은 문장들을 사용해서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하거나 너무 복잡한 단어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짧고 간단한 이런 문장들을 표현으로 아이에게 좀 그러니까 다양한 억양을 넣어서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주는 것들이 제일 많이 우선순위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답형으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네, 너무 복잡한 문장으로 얘기하지 말고 간단해 그 안에 억양을 꼭 실어서. 그래서 억양을 싣는다는 게 뭐 어떤 정도? 밥 먹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밥 먹었어? 이렇게 좀 억양의 플럭츄에이션이 많이 있을도록 약간의 과잉 반응? 네, 과장되어서. 그래서 톤을 좀 더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충분히 잘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좀 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놀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이들이 흔히 말하는 소꿉장난놀이, 그 여러 가지 그걸 역할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놀이에 많이 참여해서 아이가 익혀야 될 어휘들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그 어휘를 듣고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즉각적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양질의 언어 자극들을 어린이집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한 아이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 보면 그만큼 사랑하실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아까는 제가 적었는데 6세, 5세 아이가 발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럼 이게 여자아이인가요, 혹시? 네, 둘 다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둘 다 굉장히 혓짧은 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말하면 이제 목을 이렇게 누르는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일부러 혓짧은 소리를 내는 애교를 부리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애교로 이제 혓짧은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6세, 5세쯤 되는 아이들이 발음이 좋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말소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말소리들을 꽤 빨리 배우고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소리가 스 소리, 사탕의 스, 그리고 르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탕을 따탕 이렇게 얘기하거나 티라노사우루스를 띠따노따우뜨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교 게 부릴 때 소리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그때는 애교가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음 기간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나이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말소리들의 거의 80% 이상을 그 스르게 빼고는 만 5세면 거의 다 완성시키거든요. 80%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말 발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좀 살펴볼 수 좀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들어야겠지만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눌러서 낸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몰라서 정확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말소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편안하게 내는 방법 그리고 천천히 내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말소리를 천천히 편안하게 내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경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단서를 주면서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은 어떤 우리가 아이들이 많은
노래하는 노랫말들 있잖아요. 노래 그 멜로디에다가 단어를 조금 넣어서 말하는 말소리를 좀 넣어서 말을 천천히 시작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멜로디가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 멜로디가 너무 빠르거나 강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느린 리듬을 탄다. 리듬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말에 멜로디를 넣어서 도와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럴 때 얘가 목에 힘을 주면 성대가 굉장히 긴장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대를 한번 만져보시고 부드럽게 만져보셔서 선생님의 말할 때 성대의 느낌과 그리고 아이의 말할 때 성대의 느낌을 한번 서로 촉각적으로 느껴보게 하면서 말소리를 부드럽고 천천히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많은 정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 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상담을 또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더 신경 쓰고 싶지만은 분명히 또 한계는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언어와 관련된 이런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또 이제 전문가의 그런 그 교육이 또 시스템 하에서 뭔가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련된 뭐 교육 기관이라든지 센터 같은 게 현재 뭐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 이제 특별하게 언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언어 치료를 받게 되고요. 네. 언어 치료는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더 많이 언어 치료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중에서 가장 언어 치료 기관이 많은 곳이 원주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주변에 좀 돌아보시면 주변에 아동 발달 센터 아니면 언어 치료 연구소 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동 심리 발달 연구소 이런 부분에서 언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언어 치료 그리고 병원의 부설 기관으로도 언어 치료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좀 의심이 되신다면 가셔서 좀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보를 또 잘 또 파악하시면 충분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뭐 늦을 뿐이지 네, 충분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상태이냐, 네, 아니면은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이냐. 네, 이것도 부모님이 판단을 내린 게 또 그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맞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아동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말 늦은 아동이라고 얘기하고요. 한국말로. 네, 그리고 영어로는 레이트 토커 또는 레이트 브루머라고 저는 무슨 얘기해요. 전문 용어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말 늦은 아동. 네, 말 늦은 아동.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말 늦은 아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이 아빠가 5살에 말이 텄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애 아빠 5살 말 텄어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렇게 말이 느린 아동 중에서 일부 아동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단순 언어 장애나 다른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또 학교에 들어가면 그중에 일부 아이들이 읽기 장애라든가 학습 장애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기에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지금 말 늦는 것 같아 도와줘야겠어 이런 판단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문적으로 바라보면 만 3세 전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 미만이다. 만 3세가 됐음에도 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 미만 수준이다. 이러면 반드시 반드시입니까? 네, 예.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언어 치료 기관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 방문을 하셔서 아예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한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18개월쯤 되면 12개월에 첫 단어를 시작하는데
18개월쯤 되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 정도가 돼요. 네. 50개 전후가 되죠.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어휘 폭발이 일어나면서 24개월쯤 되면 어머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워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삐아제의 그 형식적 조작기쯤 되는 건가요? 네. 형식 조작기는 그 부분들을 그 거의 다 구조. 포괄하고 예, 있고요. 예. 그 처음부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일반적인 발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중에 일부 아이들은 나중에 충분히 또래를 캐치업을 해요. 그러니까 네. 또래를 따라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기에 말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이해는 하는데 내 의사가 상대방 방향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치거나 나도 모르게 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표현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들 이런 모습들이 고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좀 늦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낄 때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친구가 눈 맞춤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의지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었는데 네. 이 단순한 그 말하는 법만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네. 의사소통이 여러 가지 뭐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게 언어 의사소통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처음 시작은 사실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 이전부터 의사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몸짓과 눈빛으로. 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첫 단어를 시작하기 직전부터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요. 몸짓이나 눈빛으로. 네. 근데 이제 일부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갖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의사소통의 의도가 있고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말을 배우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 3세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 이하면 반드시 그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일반적인 경우는 뭐 네. 평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만 3세 정도는 몇 개 정도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만 평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몇천 개가 되고요. 몇천 개. 네, 말할 수 있는 단어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없긴 한데요. 예, 대략 외국어를 보면은 그래도 수백 개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수백 개 단어로. 이상이 일단 본인이 표현하는 표현할 것만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수백 이때 개고 이해하는 것은 몇천 개 단어고. 이때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길이도 사실은 3어문 이상, 그러니까 엄마, 사과, 조 이런 단어 이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때 다 조사를 붙여가면서 엄마 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 이런 조사를 붙여가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세쯤 되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만 3세가 됐어도 이 친구가 아직 2어문 이상으로 말을 나오지 않고 있어 라 그러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개 정도. 여기는 뭐 이제 어떤 단어가 있는지 다 일반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뭐 애 아빠는 5살에 말 텄어 하듯이 그 시기만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또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이가 만 5세가 지나서 말을 충분히 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5세까지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 아이가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옆에서 적극적인 양질의 언어 자극들을 주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이 아이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 네. 중요한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장애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질환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네. 없습니다만, 네. 그건 뭐 정말로 전문적인 치료를 이제 요합니다만은 좀 그냥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그 언어 발달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네. 나중에 청소년이나 성인 때 이게 정상적으로 따라가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로 나중에 많이 지장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 수준으로 캐치업을 했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말늦은 아동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또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나아가기까지의 어려움이 이게 힘들죠. 왜냐면 저 친구 나랑 동갑인데 이 친구는 되게 말을 잘하는데.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이제 병리적 문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나중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이 좀 더디다고 느낌이 든다면 꼭 반드시 뭐 이런 표현보다는 집에서 조금 더 네. 적극적인 언어 자극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쉽습니다. 제가 그 김혜정 아나운서에게 이야기해서 좀 자주 모시도록 제가 따로 전화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시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최경순 교수와 함께 언어치료, 언어상담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